거래량 1위 부천 오정구 고강동이라는 거고요. 1,500만 원 충분히 벌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부천엔 어느 물건 임장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연쌤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또 소액을 가지고 낙팔 빠르게 해서 또 수익화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빌라가 있어서 이 세연쌤이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최저 가격이요 1억대입니다, 여러분. 1억대 소액 빌라이죠. 그런데 방도 3칸이고요. 건물 컨디션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부천 빌라를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명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가요. 입지 자체가 역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입지에 있어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역세권 빌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역세권이 아니지만 앞으로 역세권 빌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팀장님 어떤 의미일까요? 시세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실까요? 맞습니다. 또한 실거주자들이 역세권이 될 이 입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부천에 있는 빌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건 정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41159번이고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9-30 3층 301호입니다. 대지권이요 10평이나 됩니다. 서울이 아니죠. 대지권 10평이나 되고요. 건물 면적 47.39제곱미터로 해서요. 전용 면적이 14.33평입니다. 감정가가 2억이 넘어갑니다. 감정가는요 2억 3,5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1억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저가 1억 6,450만 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빌라인데요. 이 빌라의 연식이요 10년 차가 됐어요. 지금 딱 10년을 채웠습니다. 사용 승인일 2015년인데요. 제가 10년 돼서 조금 건물이 안 좋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너무 자재도 깨끗하고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빌라를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낙찰을 받으면 좀 빠르게 낙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 함께 보러 가실까요? 따라오세요. 짠! 바로 이 물건인데요. 와, 외관 상태가요. 경매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다. 아유, 조금 연식이 있겠구나. 좀 노후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너무 깨끗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차장도 보세요. 주차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뭐 이면 주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한 대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총 12세대인데요. 1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편함이 여기 있네요. 우편함을 보니까 우리가 301호인데요. 301호 한번 볼까요? 우편함에 우편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현재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있었지만 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허브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굉장히 안전하죠. 그러면 공실이겠죠. 그럼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안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도 한번 숨어있는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권리 분석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경매 물건은요. 2022년 12월 13일 부천시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말소기준 등기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말소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다 소멸이 되고 위험한 가처분이나 위험한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른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초보자분들 이 물건 잘 보시고요. 시세조사 정확히 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차장 한번 쭉 볼까요? 오, 넓어요. 오, 자, 여기까지 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평상이 있어요, 여러분.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분께서 여기 아까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잠깐 휴식도 취하고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건물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었어요. 와, 자재 보세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와, 요 CCTV도 잘 되어 있고요. 청소 관리 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달까지 청소가 이렇게 1, 2회 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건물 상태는 굉장히 깨끗해요.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있는 10년 차 된 건물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가 아담합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비 납부 현황. 네, 저희 해당 물건 301호인데요. 4월까지 납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경매지에서는 확인이 되지만 누군가 제3자가 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소유자 겸 채무자가 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하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층으로 제가 올라와 봤는데요. 바로 이 집이죠. 여기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보시면 연락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앞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우편물, 5월 27일인데 5월 13일 날 우편물이 왔는데 여기 그냥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네요. 한 층에 세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타일 같은 데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10년 차 된 건물 같지 않아요. 와. 세연쌤, 그럼 이 경매 물건 매매가는 얼마나 할까요? 해당 경매 물건과 비슷한 빌라들이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살펴본 결과 1억 9,500에서 2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호가이고요. 매도자들이 원하는 금액이고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금액은요.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시기상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하실 때 1억 9천 정도에 진짜로 실거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정확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무모하게 지금 이 물건 자체 감정가가 2억 3,500만 원이잖아요. 감정가를 시세로 잡고 세연쌤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겠다라고 생각하고 2억 이상 입찰가를 쓰신다면 어때요, 팀장님?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이 물건은 2억 시세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명확하게 시세 조사하시고 입찰 도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경매의 오해거든요. 사실은 경매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요, 이 기본적인 권리 분석만 알고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시세 조사를 하고 임장하는 이 실력을 키워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제가 매매가가 2억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보니까는요, 비슷한 형식의 빌라들도 보이지만 짠! 앞에 한번 볼까요? 와, 신축 분양하는 빌라가 보이네요. 이 신축 분양 빌라와 경쟁해서 우리 해당 물건이 과연 선택받아질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신축 빌라가 선택받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팀장님 돈 많은가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우리 팀장님 맨날 돈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실거주를 하는 매수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해당 신축 빌라 한번 분양가를 제가 알아봤더니요, 2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떤가 하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여기가 지금 해당 경매 물건보다는 좀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하나 딱 미분양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물어봤더니 2억 9,9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해당 저희 경매 물건하고는 한 1억 이상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1억을 더 주고 신축 분양 빌라를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입지는 동일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그런 빌라를 구입하시겠어요? 반드시 이 수요는 저는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 10년 차 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신축 분양하는 빌라와 동일한 입지에 있는 그 수요는 명확하게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팀장님, 신축 빌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금액이 2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은요, 조금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신축 빌라보다 빠지지만 입지 동일하지 않나요? 동일하죠.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식은 이제 10년 차가 되었고 근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방도 3칸, 욕실 2개입니다.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매 물건의 시세가요, 지금 신축 빌라보다 1억 1천만 원 정도 저렴한 시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어떤 물건을 선택할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 물론 신축 빌라를 살 수 있으면 신축 빌라를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년 차 되고 전용 면적 14평에 그리고 방 3칸, 욕실 2개 있는 이런 빌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최저가로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억 6,450만 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낙팔을 했다면 2,5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한 1,000만 원 정도 뚝 뗀다 하더라도요. 1,5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1,5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좀 작아서 여러분들 실망하셨나요, 혹시?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뭐 4,000만 원 벌었다, 5,000만 원 벌었다, 1억 벌었다. 물론 그런 물건들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소액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도전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소액으로 입찰을 해서 다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더라도요. 이렇게 투자금을 점점 불릴 수 있는 물건으로 도전하시는 것을 이세연 쌤이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팀장님 1,500만 원 버는 게 낫나요? 안 버는 게 낫나요? 당연히 버는 게 낫죠. 그죠? 사랑하는 소행님들 1,500만 원 버셔야 합니다. 이 세연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 경매를 시작할 때 정말 저도 돈이 없었잖아요.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진짜 5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50만 원이 저의 생활비였거든요.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 50만 원이면 사실 생활비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작한 경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처음 너무 큰 욕망과 욕심보다는 현실적으로 1,500만 원 정도만 벌더라도 이런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으로 반드시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 이세연 쌤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경매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요.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통편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요. 그 대장 홍대선에 호재가 있거든요. 올해 2025년 7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203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 홍대선이 생기면은요. 해당 경매 물건에서 10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고강 역사가 생깁니다. 그 고강역 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27분이면 가거든요. 와, 굉장하지 않나요? 교통이 불편한 입지에 굉장히 편리한 교통이 들어온다라는 거 너무너무 큰 호재이죠. 이런 호재 때문에 앞으로 실거주자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이 굉장히 명확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전세, 월세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신축 10년 차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년 차 정도 된 이런 깨끗한 컨디션의 방 3칸, 욕실 2개 이런 매물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 물건의 장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신월 IC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서 여의도,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해당 경매 물건 입지에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주변에 아주 간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식이요. 39년 차입니다.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평수는 한 19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가 있음에도 이런 빌라에 낙팔이 또 가능한 이유는요. 그나마도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빌라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한 빌라 단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면적이 넓다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자, 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계속 비행기가 한 3분에 한 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마다 지금 끊어가면서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네? 자, 이렇게 주택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면적이 넓은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저희가 받아야 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와, 제가 이거 맞추면 소고기 사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땡! 네, 시간 초과입니다. 바로
재개발 구역이 있을 수 있다.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해당 경매 물건 아래쪽에 고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고강초등학교 밑으로 해서요.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 시행 인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진행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입지 구역들이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신축 아파트 아무리 부천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대가 조금 있겠죠. 빌라랑은 현저하게 그 갭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이런 빌라에 또 거주를 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부천 오정구 고강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많이 아마 유입이 될 것으로 이세연 쌤이 예상을 하고요. 이 부천 오정구 고강동에 굉장히 또 장점이 하나 있고, 이 장점 때문에 이세연 쌤이 이 고강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부천에서 가장 빌라의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이 고강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강동, 왜 부천에서 빌라 거래가 1위일까요? 최근 1년 동안 빌라 거래량이 392건으로 부천에서 1위인 지역이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팀장님? 오늘 우리 팀장님 너무 힘들죠?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건마다 굉장히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이 왜 부천 중에서 빌라 거래량이 1위냐면요. 바로 옆에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 북쪽 가겠습니다. 북쪽으로는요. 마곡과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요. 3분의 1대씩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그럼 김포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곡, 그리고 화곡, 이렇게 서울과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부천 중에서 가장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바로 고강동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요. 강남과 또는 한강과 가까운 입지일수록 시세가 높고, 한강과 강남과 멀어질수록 매매가가 낮아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도권, 경기도권은요, 시세가요, 서울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시세가 높고 낮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세연 쌤도 부천에 이런 빌라들 굉장히 낙찰도 많이 받고 단기 매도를 하거나 또는 전세를 놓거나 하면서 수년 동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확실히 이 오정구, 고강동 쪽이 빠르게 좀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세연 쌤이 고강동을 좋아합니다. 저희 경매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와 시세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를 하시면 우리 경매 물건의 확실한 매도가를 좀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턱하니 있었죠.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죠? 근데 주변에도 엘리베이터가 대부분이 있는 빌라인데, 만약에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를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조금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와 없는 빌라는 매매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세 조사하실 때 빠뜨리시면 안 돼요. 우리 팀장님이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세연쌤, 이런 빌라도 경매로 나오면 낙찰 받아도 되나요? 되게 쌀 것 같은데. 와, 낙찰 받아도 될까요? 네, 안 되죠.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겠죠. 이 빌라 낙팔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은 좀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집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런 빌라 싸다고 살까요? 아니요. 근데 월세나 전세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런 집들은요, 내가 매매를 해서 소유를 하고 실거주를 하기보다는요, 월세나 전세로 거쳐가는 집으로 그렇게 실거주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런 근거가 있나요? 싸면 팔리지 않을까요?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세연쌤, 실전반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요, 그냥 독학으로 공부하고 그냥 정확하지 않게 경매는 싸게 낙찰받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요,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빌라, 매도가 가능하지 않은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분 정도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엑시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매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싸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도가 될 수 있는 빌라를 가지고, 이게 단기 보유를 하던 단기 매도를 하던
중요하지 않죠. 결국에는 엑시트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재개발 지역에 내가 이거 끝까지 입주권을 받을 때까지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빌라 저렴하게 낙찰받는 거 이세연쌤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싸다고 저렴한 물건을 낙찰받아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제 책상에는 항상 이 크리넥스 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울고 가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울기보다는 앞으로 웃는 날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연쌤 이 물건의 장점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해당 경매 물건의 장점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앞으로 대장 홍대선에 호재가 있어서 역세권 빌라가 될 물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년 차 된 준신축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거, 이게 또 두 번째 장점입니다. 방 3칸이고요. 욕실 2개죠. 세 번째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변에 재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입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세대 1주차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부천 오정구 고강동이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요. 이미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부천 중에서도 거래량 1위, 최근 1년간 392건의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장점을 품고 있는 1억대 부천 소액 빌라입니다. 낙찰 가능한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그럼 이 물건의 단점도 있을까요? 명확한 단점이 있죠. 지금 들리시는 이 비행기 소리 들리시죠? 네, 이 비행기가 정말 3분, 5분마다 한 대씩 지나간다라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연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거든요. 이세연쌤도 정말 경매 초보자 시절에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과연 이런 빌라들이 팔릴까? 빌라는 안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팔리는 빌라가 있고 절대 팔리지 않는 빌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세연쌤이 16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연쌤이 또 경매 초보 시절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세연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했죠.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기로 매도를 하더라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매도를 한다면 70%의 세금을 낼 것을 6% 또는 15% 세금만 내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아직도 두렵고 무서워서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세연쌤은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충분히 너무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알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빌라가 거래가 될까? 네, 거래되는 빌라, 옥석을 잘 가려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되고요. 세금이 너무 무서워 라고 한다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고 잘 알고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세연쌤이 경험한 바로는요, 이 세금은요, 버는 것 중에 일부만 내지 절대로 내가 번 것 이상 내는 경우는 절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세연쌤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부하고 용기 내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빌라 공부해봤는데요.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